집을 정리하기 전에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또 이 지저분한 곳을 정리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문을 열고 들어서면 드디어 휴식의 시간이라는 안도감이 듭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 여겼으나 실제로는 공간을 비워둠으로써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은 느낌이에요. 과거에는 값비싼 물건들을 사두었거나 언젠가는 쓸 것이라는 생각에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간을 충분히 비워둠으로써 청소하기도 수월해졌고 심지어 친구들도 제 집을 보고 의아해해요. 여기서 밥도 먹어? 라고 묻죠. 실제로 집에서 대부분의 식사를 해결하는데 말이에요. 부모님을 잃고 난 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엔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을요. 그 이후로 물건에 대한 집착이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 저축을 늘리고 삶을 즐기는 데 집중하고 있죠. 버린 물건이나 책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집안에 물건을 쌓아두기만 하다가 최근에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집은 단순한 창고가 아닙니다.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죠. 관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물건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먼저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실제로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셈이죠. 물건을 비워본 사람만이 그 후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의 지혜를 알려드리는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기 전에 꼭 정리해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물건들이 여러분의 집에 있다면 최소한 하나라도 처분해 보세요. 이번 영상은 특히 알차고 중요하니 꼭 끝까지 보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 지혜의 보물창고 구독을 하시면 인생 후반전 지혜를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안 쓰는 운동기구.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기구를 구매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만 쌓이게 됩니다. 특히나 러닝머신, 자전거, 덤벨, 세트 등은 사용 빈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말 필요한 운동기구만 남기고 나머지는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기구를 판매할 때는 상태, 구매 시기, 사용 빈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나눔을 통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구를 처분하면 집안이 더 넓어지고 청소하기도 편리해집니다. 또한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취미 활동이나 휴식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조 가죽 제품. 인조 가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스러지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옷,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외관을 해치고 사용에 불편함을 줍니다. 특히 인조 가죽 제품을 오랜 시간 보관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의 수명이 더욱 짧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옷장이나 신발장, 가방 보관함 등을 점검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인조 가죽 제품은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조 가죽 제품을 처분할 때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재활용하는 것이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재활용이 어렵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래된 수건. 수건은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면 흡수력이 떨어지고 냄새가 나거나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건은 12년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수건은 청소용 걸레나 자동차를 닦는 용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건을 새로 구매할 때는 흡수력이 좋고 건조가 빠른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건 사용 후에는 잘 펴서 건조시켜야 박테리아의 증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건을 세탁할 때는 고온에서 세탁하여 살균 효과를 높이고 가능하면 자외선이 닿는 곳에서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 옷장 속에는 종종 오랜 시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옷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유물이 됩니다. 옷장을 정리할 때는 실제로 자주 입는 옷과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을 구분하여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옷은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옷장의 크기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더욱 신중하게 옷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옷을 기부할 때는 상태가 좋은 옷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고 판매를 통해 일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이는 다른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년 이상 된 속옷. 속옷은 직접 피부에 닿는 제품으로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된 속옷은 신축성이 떨어지고 모양이 변형되거나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씩은 속옷을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땀과 습기로 인해 속옷의 위생 상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속옷을 새로 구매할 때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며 정기적으로 속옷을 세탁하고 건조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옷을 세탁할 때는 다른 옷과 분리하여 세탁하고 가능한 한 뜨거운 물에서 세탁하여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 유행하는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액세서리들은 결국 공간을 차지하며 불필요한 소비가 됩니다. 액세서리를 구매할 때는 유행을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질 좋은 소재를 선택하여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는 기부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액세서리를 줄이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소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안 쓰는 이불. 이불은 큰 공간을 차지하며 사용하지 않는 이불은 보관 공간을 불필요하게 차지합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 사용하는 이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이불을 점검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이불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불은 기부하거나 동물 보호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이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불을 보관할 때는 압축백 등을 사용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흰색이 보일 정도로 기스가 난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팬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코팅이 벗겨지거나 기스가 난 프라이팬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라이팬을 선택할 때는 내구성이 좋고 코팅이 오래 지속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프라이팬을 사용한 후에는 부드러운 스펀지로 세척하여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배달 플라스틱 일회용기.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경우 집안에는 플라스틱 일회용기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일회용기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배달 음식 대신 직접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주문할 때는 자신의 용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세척한 후 올바르게 분리수거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깨진 그릇과 접시. 깨진 그릇이나 접시는 사용 중 다칠 위험이 있으며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깨진 그릇이나 접시는 즉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깨진 그릇을 처리할 때는 주의 깊게 포장하여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깨진 그릇이나 접시 대신 내구성이 좋고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진 식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할 집안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두 번째로는 인조 가죽 제품들, 세 번째로는 오래된 수건, 네 번째로는 2년 이상 착용하지 않은 의류나 늘어난 목티, 다섯 번째로는 1년 넘게 착용하지 않은 속옷, 여섯 번째로는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 일곱 번째로는 사용하지 않는 이불, 여덟 번째로는 코팅이 떨어진 프라이팬, 아홉 번째로는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깨진 그릇과 접시입니다. 버릴까 말까 고민되는 물건들은 기부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기부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부한 옷이 모두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이 물건들이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버리기에는 아까운 옷들, 그것들을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은 방법은 아예 그런 옷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물건을 처음부터 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집 정리를 좋아하셨지만 이제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정집을 정리하다가 쓸데없는 물건의 많음을 깨달아 나의 물건도 내가 세상을 떠나면 후손들이 정리하는데 고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물건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소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은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겠지만 앞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물건을 줄이고 반대로 마음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혜의 보물창고였습니다. 좋은 영상은 2번 보면 더욱 좋습니다. 바로 한 번 더 집에서 버려야 할 물건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안 쓰는 운동기구.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기구를 구매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만 쌓이게 됩니다. 특히나 러닝머신, 자전거, 덤벨, 세트 등은 사용 빈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말 필요한 운동기구만 남기고 나머지는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기구를 판매할 때는 상태, 구매 시기, 사용 빈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나눔을 통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구를 처분하면 집안이 더 넓어지고 청소하기도 편리해집니다. 또한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취미 활동이나 휴식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조 가죽 제품. 인조 가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스러지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옷,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외관을 해치고 사용에 불편함을 줍니다. 특히 인조 가죽 제품을 오랜 시간 보관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의 수명이 더욱 짧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옷장이나 신발장, 가방 보관함 등을 점검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인조 가죽 제품은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조 가죽 제품을 처분할 때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재활용하는 것이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재활용이 어렵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래된 수건. 수건은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면 흡수력이 떨어지고 냄새가 나거나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건은 12년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수건은 청소용 걸레나 자동차를 닦는 용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건을 새로 구매할 때는 흡수력이 좋고 건조가 빠른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건 사용 후에는 잘 펴서 건조시켜야 박테리아의 증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건을 세탁할 때는 고온에서 세탁하여 살균 효과를 높이고 가능하면 자외선이 닿는 곳에서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 옷장 속에는 종종 오랜 시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옷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유물이 됩니다. 옷장을 정리할 때는 실제로 자주 입는 옷과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을 구분하여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옷은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옷장의 크기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더욱 신중하게 옷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옷을 기부할 때는 상태가 좋은 옷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고 판매를 통해 일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이는 다른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년 이상 된 속옷. 속옷은 직접 피부에 닿는 제품으로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된 속옷은 신축성이 떨어지고 모양이 변형되거나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씩은 속옷을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땀과 습기로 인해 속옷의 위생 상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속옷을 새로 구매할 때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며 정기적으로 속옷을 세탁하고 건조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옷을 세탁할 때는 다른 옷과 분리하여 세탁하고 가능한 한 뜨거운 물에서 세탁하여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 유행하는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액세서리들은 결국 공간을 차지하며 불필요한 소비가 됩니다. 액세서리를 구매할 때는 유행을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질 좋은 소재를 선택하여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는 기부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액세서리를 줄이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소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안 쓰는 이불. 이불은 큰 공간을 차지하며 사용하지 않는 이불은 보관 공간을 불필요하게 차지합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 사용하는 이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이불을 점검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이불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불은 기부하거나 동물 보호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이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불을 보관할 때는 압축백 등을 사용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흰색이 보일 정도로 기스가 난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팬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코팅이 벗겨지거나 기스가 난 프라이팬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라이팬을 선택할 때는 내구성이 좋고 코팅이 오래 지속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프라이팬을 사용한 후에는 부드러운 스펀지로 세척하여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배달 플라스틱 일회용기.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경우 집안에는 플라스틱 일회용기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일회용기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배달 음식 대신 직접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주문할 때는 자신의 용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세척한 후 올바르게 분리수거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깨진 그릇과 접시. 깨진 그릇이나 접시는 사용 중 다칠 위험이 있으며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깨진 그릇이나 접시는 즉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깨진 그릇을 처리할 때는 주의 깊게 포장하여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깨진 그릇이나 접시 대신 내구성이 좋고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진 식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할 집안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두 번째로는 인조 가죽 제품들, 세 번째로는 오래된 수건, 네 번째로는 2년 이상 착용하지 않은 의류나 늘어난 목티, 다섯 번째로는 1년 넘게 착용하지 않은 속옷, 여섯 번째로는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 일곱 번째로는 사용하지 않는 이불, 여덟 번째로는 코팅이 떨어진 프라이팬, 아홉 번째로는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깨진 그릇과 접시입니다. 버릴까 말까 고민되는 물건들은 기부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기부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부한 옷이 모두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이 물건들이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버리기에는 아까운 옷들, 그것들을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은 방법은 아예 그런 옷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물건을 처음부터 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집 정리를 좋아하셨지만 이제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정집을 정리하다가 쓸데없는 물건의 많음을 깨달아 나의 물건도 내가 세상을 떠나면 후손들이 정리하는데 고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물건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소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은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겠지만 앞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물건을 줄이고 반대로 마음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혜의 보물창고였습니다.